사건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4-23504의 235059, 235066 판결입니다. 제3자에 대한 어떤 반소, 이런 쟁점이 있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 피고로, 원래의 본소의 원고, 피고의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보통은 우리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 원고가 돼서 반소 피고로서 반소를 제기하는데, 이 사안은 또 다른 제3자를 등장시켜서 피고가 제3자에 대한 반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본 이런 판례이고, 위와 같은 반소가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이지만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회사가 이 사건 본소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의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을은 반소로서 오히려 이에 대해서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그 체결에 있어서 X, 갑 회사의 운영자로서 X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갑 회사와 X를 추가해서 반소 피고로 해서 기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즉, 갑 회사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을이 갑을 반소의 피고로 하는 거 플러스 X, 갑 회사의 운영자였던 X까지도 반소 피고로 한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서 구하였다, 이런 사안입니다. X는 본소 원고인 갑 회사의 운영자로 다툼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채무자이고, 갑 회사가 이 X의 주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 X를 추가하여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가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고, 최초로 그 점에 대한 판시를 나타내고 있는 판례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그 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가 반소인데 26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한편 제3자 반소는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안은 이 형태입니다.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제3자 반소의 또 다른 형태는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에 대해서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해서, 제3자 Y가 원고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사안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사안이 문제되고 있고, 그 허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이런 대상 판결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을 잠깐 본다면 부적법설이 있습니다. 제3자 반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원고 측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의 경우에 원고가 당사자 적격의 흠으로 소각과 판결을 면하기 위해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누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피고가 원고 측 누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면서까지 반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민사소송법 68조가 원고의 신청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만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신청에 의해서 제3자를 반소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석론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입장은 제한적 적법설. 제3자 반소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권리관계를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모아서 원스톱으로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점, 연쇄 반응적인 다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긍정을 적법하다고 긍정하면서 따라서 반소를 본소 당사자 사이에만 허용하는 전통적 도구만은 입법론 및 해석론상 재검토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다만 제한적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원고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제3자를 반소 피고로 추가하는 제3자 반소의 형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적법설입니다. 앞에서의 제한적 적법설은 기본적으로 적법하다라고 보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세 번째 적법설은 제한하지 않고 적법하다라고 보려는 것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소송자료를 공통으로 하고 상호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개의 소송 절차에서 공동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꾀하는 것이 반소의 인정 취지에도 합당하므로 해석론상 제3자 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는 적법설의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적법설은 반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269조에는 반소가 반드시 기존 당사자나 혹은 원고만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조문상 제한은 없다고 하면서 당사자의 추가 등 소외 변경을 극도로 제한하는 소송법의 경직된 모습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제3자 반소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 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야 되죠. 합의 확정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등의 그런 한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본사안에서는 원고 회사 및 반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본사안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의 반소 피고에 대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대상 판결의 평석 관련해서는 전병서의 제3자에 대한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평석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반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이다라는 게 이제 검토하면서 이 의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미국에서는 어떤가, 독일에서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검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 규칙은 제3자 반소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나 사회적 관계의 복잡함 및 고도에 따라 점점 관련되는 분쟁의 실체 관계도 여러 사람이 관련되면서 그 해결도 얽히고 설키게 된다. 그다음에 실제 이러한 경제의 적 필요성 등에 있어서도 얽히고 설킨 이런 분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분쟁인 경우에 소송 경제, 심판의 중복 및 판단의 모순 저촉의 회피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기된 소송 중에 제3자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원고 및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3자 관련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앞에 평석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흐름입니다. 계속하여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토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소 원고와 제3자가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어떤 경제적 분쟁 해결에 얽힌 관계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추가적 병합 및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부정하는 판례와 달리 이를 긍정하는 학설의 입장에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추가적 병합으로 이론 구성하여 제3자에 대한 반소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대한 68조 등의 조문과 관련해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없더라도 일반적인 당사자 변경 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추가적 당사자 변경의 형태로서 피고 입장에서 제3자를 반소, 본래의 원고에 플러스해서 제3자를 반소 피고로 추가적 변경하는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대상 판결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제3자에 대한 반소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 대상 판결도 이를 추가적 공동소송의 문제로 포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추가적 공동소송이라는 이론 구성과 그 출발점은 지금 주장하려는 추가적 공동소송으로 이론 구성하려는 것과 대상 판결도 같은 출발점이고, 다만 그 허용 범위를 대상 판결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한해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 대한 반소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때 허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서만 허용하는 이런 태도를 보다는 일반적으로 제3자 반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원고로서는 자신이 바라지도 않던, 그렇게 허용하다 보면 자신이 바라지도 않던 제3자가 본소에 대한 반소의 당사자로 자기 옆에 추가되고 그 결과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어 본소의 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순한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은 어느 정도 원고에게 수인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나아가 반소에 의해 추가되는 제3자인 피고의 불이익, 처음에는 자기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피고의 반소 제기에 의해서 자기가 반소의 피고로 등장하게 된 제3자 입장에서 그 불이익을 너무 부각시켜 문제를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의해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의 지위에 몰리게 된 피고로서는 사안에 따라 수동적 입장에서 오히려 주도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본소의 청구와 무엇인가 관련 관계에 있는 원고 이해의 주체인 제3자를 반소 피고에 추가하는 특별한 소송 행위를 통하여 그 기본 소송과 동일한 절차에서 반소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피고에 의한 제3자의 추가 내지는 소송에 있어서의 인입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